안녕하세요. 저는 간호사라는 직업으로 살아간 지 이제 10년이 넘은 여자예요. 여러분은 살면서 어떨 때 세상이 참 좁다는 느낌을 받으셨나요?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세상 참 좁다고 느끼면서도 그 좁은 세상 덕을 봤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몇 개월 전 저는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집안 첫째 아들이었고 둘째 남동생이 있었는데 둘째가 더 빨리 장가를 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게는 예비 동서가 있었어요. 예비 동서 직업이 의사라고 했죠. 괜히 결혼하고 나면 시댁 식구들이 어렵고 긴장되는데 그래도 저는 간호사, 동서는 의사라고 하니 통하는 게 있겠구나 하고 안심이 되었죠. 간호사도 일하는 환경이 뭐 여기저기 많잖아요. 2차 병원이라던가 안병동, 응급실, 정신과, 수술방. 그 중에서도 저는 수술방 간호사였거든요. 일하면서 많은 시간을 의사 선생님들과 일하다 보니 예비 동서에게 서로 도움도 되겠다 싶어 내심 반가웠어요. 며느리라는 입장도 같았으니 서로를 위하고 으쌰으쌰도 잘 될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잘 되었다 생각했거든요. 재수 씨 직업이 의사라고 내가 이야기했던 적이 있던가? 우기 이 자식이 어떻게 그런 분을 만났는지 아직도 신기하다니까. 안 그래도 요번에 당신이 우리 집에 인사하러 올 때 재수 씨도 반가워하더라. 퇴근하고 늦게라도 온다고 그러더라고. 병원에서 일하니까 둘이 통하는 것도 있고 그렇겠다. 그러게 아무래도 일 이야기는 아는 사람이랑 해야 재밌지. 그렇지 않아도 인사 가서 어렵고 낯설기만 할까봐 내심 걱정했는데 같은 며느리가 하나 더 있다니 나야 너무 안심되고 좋지. 일 이야기? 하긴 우리들이야 일반인들이라 어차피 의사 선생님이 일 이야기해도 잘 못 알아듣겠다. 그래서 재수 씨가 일 이야기를 잘 안 했나? 일 얘기하는 건 잘 못 들었어. 아무래도 그렇지. 일 얘기하다 보면 용어도 나오고 업계 종사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같은 직종끼리 이야기해야 더 재밌고 신나잖아. 너무 재미있겠다. 벌써부터 친해진 느낌이야. 참.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분들이셔? 그런데 남편은 부모님 이야기를 꺼내자 말끝을 흐리며 조금 난처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사실은 하며 이야기를 꺼내는 남편의 얼굴이 급속도로 어두워졌죠.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좀 고리타분한 분들이야. 왜 옛날 어른들 사자 직업이 최고인 줄 아는 그런 거 있으시잖아. 의사, 변호사, 판사, 교사 그런 직업이 최고인 줄 아는. 그럼 예비동서 엄청 예뻐하시겠네. 그럼 간호사는 안 쳐주시려나? 저는 우스갯소리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했는데 남편의 반응이 아주 절망적이더군요. 아무래도 간호사는 탐탁지 않아 하시는 듯한 눈치였거든요.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이더니 금세 고개를 쳐들고 제 두 손을 꼭 잡으며 굳게 다짐했어요. 내가 잘할게. 가운데에서 혹시나 우리 부모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거나 행동하시거나 하면 내가 알아서 막을게. 당신은 가만히 있어. 뭘 잘들 모르셔. 간호사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돈까지 잘 버는 줄도 모르시면서 그저 의사 최고, 변호사 최고 하시는 분들이라. 나도 말이 잘 안 통해. 어쩔 수 없지. 그나저나 당신이 의사 얘기라도 했으면 나 어쩔 뻔했어? 아예 결혼 허락도 못 받았겠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그럼 동선에는 결혼 허락 쉽게 받았겠네? 그치. 근데 우기 이놈이 식 올리기도 전에 사고 쳐서 결혼식도 진짜 얼른 해치워버렸어. 재수 씨가 의사라 엄마가 얼른 넘어가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괜히 남의 집 귀한 자식 눈에서 피눈물 났을지도 몰라. 요즘은 안 그런 집들 많지만
옛날 사람들은 시대가 많이 지났어도 여태 사자 직업이 최고인 줄들 알잖아요. 몰랐는데 우리 시부모님이 딱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예비 동서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시겠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죠. 아이, 그래도 며느리 미워하는 것보다야 예뻐하시는 게 낫지. 다행이네. 지금 동서 걱정할 때가 아니라 나를 걱정해야 하는 건가? 아니야. 우리 부모님한테 예쁨 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어차피 당신 나랑 살지 우리 엄마 아버지랑 살 것도 아니잖아. 괜찮아. 나만 믿어. 남편이 유독 저를 신경 쓰면서 감싸주려고 하는 태도를 보고 있으니 저도 이거 보통 일이 아니겠구나 걱정이 되더군요. 의사 며느리를 예뻐하기만 하는 정도는 아니겠다 짐작은 했지만 직접 가보니 그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물론 며느리 예뻐하고 기특해 하시는 거야 너무 좋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좋을 것을 꼭 다른 사람과 비교하시는 게 제일 큰 문제였어요. 왜 주변에 은근히 비교질하면서 사람 깎아내리는데 거기서 자기 자존감 채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진 건 쥐뿔도 없으면서 그냥 무조건 남 무시하고 별로라고 흉보면서 마치 내가 뭐라도 된 양 행동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예비 시부모님이 안타깝지만 딱 그 수준이었어요. 의사는 동서인데 시부모님이 의사라도 된 양 저를 무시하고 깎아내리셨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뭐라도 된 듯 굴었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직업 귀천 따지시는 시부모님의 직업은 그분들 말씀 따르면 정말 변변찮은 직업들이셨거든요. 의사 며느리 하나 대단한 마패라도 되는 것처럼 구셨죠. 시댁에 인사를 갔던 날 딱 제가 앞전에 말했던 남 깎아내리면서 자기를 치켜 세우려 드는 사람들처럼 저를 대놓고 무시하며 점점 콧대가 높아지는 시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직업이 간호사라는 말을 듣자마자 바로 나오는 말이 그거 의사 뒤치다거리 하는 사람 아니냐? 하시더라고요. 간호사? 아이고, 그거 의사들 뒤치다거리 해주고 심부름하는 거잖냐. 환자들 수발 들고. 아유, 엄마,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무식하다는 소리 들어요. 간호사 되기도 얼마나 힘든데 의사가 하는 공부 간호사도 해야 해요. 거기다 이 사람은 수술방에 같이 들어가는 간호사라 그냥 간호사도 아니고 더 힘들게 공부한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니 얘가 어디 어른한테 무식하다 소리를 하니?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눈앞이 아찔했어요. 그렇게 다 의사 선생님 하면 간호사는 누가 한답니까? 아유, 남편이 말리기에 아무 말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거. 무엇보다 받는 월급으로 서열을 따진다니. 간호사라고 아무나 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의사가 쓰는 의학 용어들 간호사도 알아야 하고 의사만큼은 아니더라도 의학 지식 하나 없이 될 수 있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냥저냥 적당히 대학교 다니면서 적당히 학점 받고 졸업한 뒤에 취직하는 루트랑은 좀 다르죠. 어쨌든 진짜 사람 생명을 대하는 일인데요. 거기다 3교대하며 환자들 가장 가까운 곁에서 지켜보고 위급한 순간순간을 캐치해 골든타임 놓치지 않고 적절한 시기에 처치를 받을 수 있게 결정하는 것 역시 간호사가 해요. 돈 따지시는 시부모님 말씀에 이 이야기도 해드리고 싶더군요. 간호사들 돈 벌기만 하고 쓸 시간도 없어서 한 번 쓸 때 확실하고 좋은 데다가 돈 쓴다고요. 그저 동네 병원 다니시면서 카운터에서 접수하고 주사 몇 방 놔주는 간호사들만 보셔서 그런 건지 정말 창피할 정도의 의식 수준이시더라고요. 여기서 잠깐 다른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전 개인적으로 의학 드라마 정말 싫어합니다. 요즘 드라마는 좀 덜 그런 편이긴 한데 드라마에서 늘 간호사들 할 일 없이 잡담하고 커피 마시는 장면만 나오잖아요.
의사만 대단한 영웅처럼 그려내고요. 누군가의 노고를 그런 식으로 가려버리고 가볍게 그려내니 드라마 때문인진 몰라도 간호사를 은근히 무시하고 반말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더 많았어요. 그나마 요즘 나오는 드라마들은 안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간호사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은 일하면서 생판 남으로 만난다 해도 정말 너무 상처고 만나고 싶지 않은 유형인데 곧 있으면 한 가족이 될 예비 시부모님께서 그런 사람이라니 결혼 앞두고 생각이 이만저만 아니더군요. 저런 부모님 밑에서 착하게 자라준 남편에게 새삼 고마우면서도 이 결혼 해도 되나? 망설여지고요. 남편이 아무리 말려도 시부모는 저를 계속해서 은근히 무시하는 듯한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어요. 야,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서 똑똑하면 의사 있으면 됐었겠네. 아이, 나 참 돈도 의사보다 못 버는 걸 요새는. 아휴, 간호사가 뭐 돈 벌면 얼마나 번다고 의사랑 비교를. 참나 웃기지도 않는다. 예,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그런데 상식적으로 예비 며느리가 무슨 하인이나 종이 아니잖아요. 남의 집 귀한 자식이고 엄연히 손님인데 사람 대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대놓고 무시를 하는지 전 정말 비상식적인 시부모님들 태도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남편은 가운데에서 계속 시어머니를 말리고 뭐라 하고 대체 어떤 표정으로 어떻게 앉아 있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저 나 부끄럽더라고요. 자기 자식이 자기를 부끄러워하고 있는데도 예비 시부모는 그것도 잘 모르고 경각심 하나 없이 남편의 말은 듣지도 않았어요. 그러게 딸내미 공부 좀 더 시키시지. 사돈 어른들이 뭘 모르셨어도 한참을 모르셨네. 그것 좀 공부 더 시키셨으면 지금 더 효도했겠구먼. 엄마, 제발 그만 좀요. 간호사도 힘들어요. 그냥저냥 공부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아니, 처음 본 사이에 지금 너무 무례하시다고요. 아들 파혼하는 꼴이라도 보셔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엄마가 의사 노래 부르시면서 지금 아들 직업은 더 별 볼 일 없다는 거 모르세요? 아니,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직업에 귀천 없다는 거 다 거짓말이야. 그렇게 따지면 월급 차이가 왜 있어? 다 공부 열심히 안 해서 나중에 고생하는 거지. 눈앞이 아찔했어요. 결혼을 다시 생각해봐야 하나 싶었죠. 남편도 못 말리는 시부모라며 이거 남편이 가운데에서 말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나마 남편이 그쯤에는 정말 화가 나는 걸 꾹꾹 참아가며 얼굴까지 시뻘게 져서는 당장이라도 화를 낼 듯한 목소리로 뭐라 하니 시부모는 그제서야 자중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비 동서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주원이 하시는데 본인들 콧대까지 덩달아 높아지는 것 같았죠. 예비 동서가 늦는다고 하는 바람에 저희끼리 불편한 저녁 식사를 해야 했어요. 식사하는 내내 시부모님 입에서는 예비 동서 이름만 나왔답니다. 사실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먹어서 얹힐 것 같았어요. 우리 지원이 우리 둘째 며느리는 오늘 언제 온대? 오늘 온다고 하지 않았어? 저녁 맛있는 걸 대접해야 할 텐데 뭘 해줘야 하나? 일단 과일이라도 좀 깎아놔야겠다. 저녁 먹고 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더니 예비 시모가 부엌으로 들어가시더군요. 이미 앞에 앉아있는 저는 안중에도 없으신 듯 했어요. 예의상 식탁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비 시부가 기가 막힌 소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둘째 며느리 퇴근하고 이제 온다던데 새아가 밥도 못 먹었을 거야. 이제 곧 형님 동생 할 사이니까 주연이 네가 좀 차려주라. 이참에 요리 솜씨도 좀 보게. 아니, 얼굴 한번 아직 본 적도 없는 데다가 오늘은 제가 인사드리러 오는 자리인데 저한테 예비 동서 밥을 차리라는 시부모님.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일인가요? 예?
저 아버님, 아니 오늘 제가 인사드리러 오는 날이고 처음 뵌 건데 여기서 갑자기 동서될 사람 밥을 제가 왜 차려요? 그런데 예비 시부의 말이 어이가 없더군요. 아니, 너도 대접받고 싶으면 의사 되지 그랬어. 어차피 우리 집 며느리 알 거 아니야. 아니, 형님이니까 동서 챙기라는 건데 그게 뭐. 그럼 정말 가만히 있다가 갈 생각이었냐? 네 시엄마 저렇게 고생하는데. 그렇게 고생하는 게 안타까우면 자기가 남편인데 아내 도와주면 될 일 아닌가요? 본인은 딱 소파에 엉덩이 붙이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곧 퇴근하고 올 예비 동서 밥은 저보고 차리라는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예비 시모도 참 불쌍하더라고요. 평생을 그러고 살았으니 자기 남편이 자기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은 못하고 며느리를 시키는 게 당연하다고밖에 머리가 안 굴러가는 거니까요. 자기 남편 편을 든답시고 부엌에서 나와 거드는데 시모 손에 들린 접시를 보고 정말 환장하겠더군요. 아이고, 그러게 말이에요. 내가 며느리 복은 없으려나 봐. 자, 이거 파인애플 깎고 남은 건데 먹으려면 먹으라. 제가 지금 어디 소설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았어요. 예비 시부는 저한테 예비 동서 밥 차려주라고 하지를 않나. 그 말을 거들며 나온 시모 손에는 예비 동서 잘라주고 남은 걸로 보이는 파인애플 꽁다리가 접시에 담겨 있지를 않나. 방금 전까지 예비 시모를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불쌍하게 여길 가치조차도 없던 사람이었죠. 그냥 제가 여기서 제일 불쌍하고 비참할 지경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어디 가서 저 이런 대접 받으라고 절 키우신 게 아닐 텐데 말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게 부모님에 대한 불효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쯤 되니 남편도 더는 참지 못하고 예비 시모 손에 들린 접시를 낚아채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버지 정말 왜들 이래? 미쳤어? 나 지금 창피해 죽겠다고. 지금 주연이 여기 손님으로 와 있는 거야. 다들 장남 차이는 꼴 보고 싶어서 이래? 엄마 아버지 아들 주연이보다 잘난 거 하나 없다고. 평생 독수 공방으로 내가 늙어 죽는 꼴을 봐야 속이 시원하겠어? 그래서들 이래? 아유, 내가 말이야 그냥 앉아있어라 해도 예상하는 소리지. 눈치가 없잖아. 시어미가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신용도 않고 말이야. 그렇게 지원이랑 비교당하고 무시당하는 게 억울하면 공부 좀 잘해서 사짜 직업같이 그랬어. 그랬으면 내가 부엌일 하라 시키니. 2년제가 뭐니 2년제가.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일단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말씀드리자면 간호대 2년차 아니에요. 직업에 대해 제대로 된 지식도 정보도 없으면서 그저 의사가 최고라고 치켜 세우며 저를 꿋꿋이 깔아내리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더 이상 화도 안 났어요. 사실 옆에서 남편이 이미 제가 낼 화를 다 내고 할 말도 하고 있으니 뭐 제가 나서서 할 말도 없더군요. 그저 무지한 두 노인네들이 자기들은 가져보지 못한 대단한 직업에 대해 열등감이 어마어마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열등 의식을 의사 며느리를 통해서나마 달래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살면서 누군가를 보며 난 저렇게 늙지 말아야겠다 하는 다짐은 그때 처음 해본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 들으시는 분들은 당장에 결혼이고 뭐고 엎어버리지 그걸 왜 참고 있었냐 하는 답답함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들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조리한 일, 잘못된 일들 조목조목 따져가며 어른들한테 대들어도 된다고 배우며 자라셨나요? 오히려 그러면 버릇없고 반항한 소리 듣거나 튄다고 손가락질 당하는 분위기가 강했어요. 그 분위기를 떠올려 보시면 제가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요? 머릿속으로는 억울하고 뒤집어 엎고 싶어도 누가 감히 어른 앞에서 정말로 대놓고 당돌하게 그럴 수 있겠어요. 아마 그럴 수 있는 사람 몇 안 될 거예요. 하다못해 회사에서도 참고 버티는 걸 제 일이라 여기고 높게 사는 분위기였잖아요.
아직도 그러다 보니 요즘 애들은 인내심도 없고 간절함도 없다고 뭐라 하고요. 까딱하면 회사 그만두고 이직하고 진득하고 꾸준하게 뭐 하나 할 줄 모른다는 잔소리하는 요즘 어른들, 그 어른들의 영향을 받으며 자란 게 저희 또래들이었어요. 그러니 저 역시 참는 거 말고는 달리 할 줄 아는 게 없었죠. 그러다 보니 요즘 젊은 친구들처럼 똑부러지고 야무지게 아닌 건 아니다, 당차게 내지르고 엎어버리지는 못했어요. 저는 남편을 말리며 마저 하던 식탁을 정리해 부엌으로 그릇들을 나르고 있었어요. 남편은 씩씩거리며 거실에서 계속 호통을 치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 집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리더라고요. 직감적으로 예비 동서가 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예비 시부모의 무례한 행동들을 잠깐 참아주고 기다렸던 덕분에 그 뒤에 좀 더 속 시원하고 확실하게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어요. 부엌에서 그릇들을 씻고 있는데 예비 동서가 거실로 들어오며 인사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예비 시모는 부엌에 있다 말고 한달음에 달려나가 예비 동서를 맞이해 주었죠. 아이고, 우리 의사 며느님 오셨어? 오늘은 어째 일이 금방 끝났나 봐. 환자들 잘 보고 왔어? 배 많이 고프지? 저녁 아직이지? 씻고 조금만 앉아있어. 내 금방 차려줄게. 아니에요, 어머님. 저녁 간단히 선생님들이랑 먹었어요. 안 차려주셔도 돼요. 그래서 온 거 아니에요. 오늘 예비 형님 인사 오신다고 해서 인사드릴 겸 들렀어요. 어디 계세요? 드디어 예비 시부모가 어화둥둥 싸고 돌던 예비 동서와 대면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비 동서와 만나자마자 가불의 위치가 뒤바뀌고 말죠. 사근사근한 예비 동서 목소리에 저도 설거지를 하다 말고 거실로 나갔어요. 그런데 예비 동서와 얼굴을 마주하자마자 저와 동서 둘은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을 치고 말았죠. 선배님? 그러더니 동서가 황급히 입을 막더라고요. 저는 그런 동서를 보며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터져버렸어요. 저희가 이미 본 적이 있는 사이였거든요. 부엌에서 예비 동서 목소리를 들었을 때는 그냥 살짝 익숙하다는 느낌만 들었지만 별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오며 가며 병원에서 마주쳤던 사람 중 하나일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예비 시부모가 그렇게나 끔찍이 여기며 감싸고 돌던 동서가 글쎄 제가 일하고 있는 병원의 간호조무사였어요. 그것도 이제 막 들어온 지 3달도 채 안 된 계약직이요. 의사가 아니라 간호조무사였던 거죠. 도대체 어떻게 자기를 의사라고 속이고 결혼을 한 건지, 여기서 제가 동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를 않는데 동서가 먼저 당황해 저를 선배님이라고 불러버린 거예요. 예비 시부모는 갑자기 나온 선배님이라는 호칭에 저와 동서를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선배님? 선배님이라니. 치원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게야? 요새는 의사가 간호사를 선배라고 부르니? 선생님이라고 하는 걸 내가 잘못 들은 거지? 동서 뒤에 서 있던 서방님도 당황하며 연신 마른 세수를 하시더라고요. 동서가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입만 막고 있었기에 저도 어색하게 동서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지원 씨, 여기 집안 둘째 며느리가 지원 씨인 줄은 꿈에도 몰랐네. 어머님이 예비 동서가 의사 선생님이라고 엄청 칭찬을 하셨거든. 어머님이 지원 씨 의사라고 하셨는데 제 말이 끝나자마자 예비 동서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제가 묘하게 동서를 편안하게 대하자 저와 동서가 아는 사이라는 걸 알아챈 시부모는 이게 무슨 일이냐며 닥달을 했어요. 아니, 너네 둘이 어떻게 아는 사이냐? 아니, 우리 치원이가 너를 어떻게 알아? 선생님이라 부른 게 아니라 정말 선배님이라 부른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설명을 해봐. 여보, 어떻게 해? 뭐라고 말 좀 해봐. 우리 어떻게 하냐고. 예비 동서는 자기 남편을 붙잡고 어떻게 하냐며 발을 동동 굴렸어요. 아무래도 눈치를 보아하니 예비 동서와 서방님이 작당을 하고 부모님을 속인 것 같더라고요. 동서가 의사라고 거짓말하면서요. 난처한 듯 서 있던 서방님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건 내가 그러자 한 거야. 지원이는 잘못 없어요. 지원이 사실 의사 아니에요. 간호조무사예요. 뭐? 조무사? 아니, 간호사도 아니고 간호조무사? 그거 아니냐? 자격증만 따면 개나 소나 다 한다던 그거. 의사라고 지금 너희들이 착당을 하고 날 속인 거야? 어? 아니, 엄마가 하도 사자지검 노래를 부르셨잖아. 아니, 엄마 아들내미가 그 정도 깜냥이 안 되는데 어디서 그런 여자를 데리고 와. 그리고 내가 지원이 사랑한다고 해도 결혼 절대 허락 안 할 것 같아서 그랬어. 이것 봐, 지금도. 간호조무사가 무슨 개나 소나 다 하는 거라고? 그럼 그 개나 소나 하는 거 엄마도 따지 그랬어. 직업 무시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럼 뭐 엄마 아들은 얼마나 대단한 직업이라고. 저는 제 손으로 뭘 할 필요도 없었어요. 아직 인사도 채 못 나눈 예비 서방님이 시부모께 제가 차마 못했던 말들을 아주 속 시원히 내뱉으며 큰 소리를 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직업에 대한 갈망과 열등감이 크셨으면 아들이 저렇게까지 했을까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거짓말한 서방님 심정이 아주 이해가 안 가지도 않더라고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인사드리러 온 책에 돌아왔던 게 파인애플 꽁다리였던 걸 생각하면 차라리 의사라고 속이고 시작한 동선애가 현명하다고 느껴질 정도였거든요. 너네들 임신도 했잖아. 아니, 그럼 그것도 거짓말이야? 그건 진짜니? 내가 미쳤다고 사고치고 속도 위반해서 애부터 임신한 너네들 얼른 결혼시킨 게 다 뭐 때문이었는데. 의사 며느리라는 거 하나 보고 마음이라도 돌아설까 얼른 붙잡으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간호조무사라니. 이것들이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어미 애비한테 거짓말을 슬슬 잘도 했어. 이 되바라진 것들. 아니, 임신한 건 사실이긴 한 거야? 너 지원이 네가 나와서 이야기해. 왜 아무 말도 않고 거기 숨어 있어? 당장 이리 나와. 그건 거짓말 아니야. 거 봐. 엄마 의사 며느리라고 안 했으면 우리 지원이 임신했는데도 결혼 반대했을 거잖아. 지금도 봐. 지금까지 지원이한테 소리 한 번 친 적 없으면서 간호조무사라고 바로 무시하는 거 보라고. 엄마를 봐. 엄마 이러는 거 뻔히 보이는데 나라고 거짓말하고 싶었겠어? 이제 와서 결혼 못 물러. 우리 서로 사랑하고 충분히 행복하다고. 야, 이 자식들아. 너네 우리가 병원으로 찾아가 있을 때도 그 의사 가운 입고 맞이했잖아. 그럼 그건 다 뭐냐? 어? 지금 너네 우리 놀리는 게지? 그건 내 친구네 병원 잠깐 도와달라고 부탁했던 거야. 예, 거기 원장실 책상에 지원이 명패까지 세워져 있었어. 그것도 가짜라고? 그것도 내가 그냥 주문 제작해서 시킨 거야. 지원이는 잘못 없어. 내가 그렇게 하자고 했어. 그리고 임신도 내가 먼저 해버리자고 했어. 그럼 엄마 당연히 얼른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결혼식 올리라고 날부터 잡으라고 헐레벌떡 할 테니까. 그러니까 서방님 말을 요약하자면 둘이 너무너무 결혼이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직업 따져가며 결혼 허락도 안 해줄 것 같으니 일단 임신부터 저질러버린 거였어요. 의사라고 큰 거짓말 한 방으로 결혼까지 속전속결 치러버리면 일단 결혼 전 허락이라는 큰 산은 하나 넘는 게 되는 거였으니까요. 참 대단하다 싶었어요.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들통이 날 텐데
어떻게 그런 간 큰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이것도 다 배짱이구나 싶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예비 시부모는 그렇게나 저를 무시하기 위해 악용했던 예비 동서의 번듯한 직업이 가짜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게 미안해하거나 하는 건 없었어요. 그러니 저도 이쯤에서 은근히 갑질이 한번 들어가 줘야 했죠. 예비 동서가 계약직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동서의 정규직 전화는 제 손에 달려 있었어요. 잠깐 설명하자면 예비 동서가 저희 병원에 들어온 지 이제 갓 3달 된 간호조무사였어요. 인턴 기간을 마치고 이제 곧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었고 인턴 관리하면서 정식 전환시킬 직원을 뽑는 게 제 담당이었어요. 그러니 동서가 정규직이 되느냐 일자리를 잃느냐가 제 손에 달린 거죠. 서방님이 애까지 낳은 마당에 앞으로 동서 부부는 얼마나 열심히 돈을 벌어야겠어요.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하는 시국이니 동서의 정규직 전환이 무척 절실한 입장이었죠. 게다가 저희 병원 다른 데보다도 간호사 대우가 좋은 편이라 간호사들이 많이 선호하는 병원이었어요. 그러니 동서도 인턴으로 들어온 이후 내내 얼마나 열심히 일하면서 저한테 눈도장 찍으려 했던지 잘 알고 있었죠. 정말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전세가 역전되고 짜릿하게 복수하라고 하늘이 판을 깔아주는 것 같았어요. 지원 씨, 애 낳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어머, 병원에서 왜 말 안 했어? 서방님 혼자 벌어서는 너무 힘드시겠다. 그렇죠? 이번 정규직 전환이 무척 절실하시겠어요. 전 그렇게 말하며 시부모님도 한 번씩 쳐다봤어요. 선배님, 저 정말 정규직 꼭 되어야 해요. 아시잖아요. 선배님 병원만큼 간호사, 간호조무사 대우 잘해주는 병원 찾기 힘들다는 거. 우리 남편 혼자 돈 벌면서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요. 선배님, 저 열심히 일한 거 아시잖아요. 동서는 행여나 자기가 의사라고 거짓말한 것 때문에 자기 인사고과에 나쁜 영향이라도 미칠까봐 걱정이 되었겠죠. 손까지 벌벌 떨며 제 손을 잡고 매달렸어요. 물론 저는 동서에게 피해를 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거짓말한 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지만 같은 여자끼리라면 무슨 심정으로 그랬는지 아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여자니까 이해하고 돕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하지만 그 전에 시부모님 앞에서 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똑똑히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2번 다시 저를 무시할 수 없도록 말이에요. 어머님, 아버님, 제 이야기 오늘 많이 못 들으셔서 모르겠지만 제가 간호사들 인사고과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동서뿐만 아니라 저희 병원서 일하는 다른 인턴 간호조무사들도 전부 제가 합격시킨 사람만 정규직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어요. 제가 의사 뒤치다꺼리 하는 수술방 일도 하지만 이런 일도 하고 있답니다. 세상에, 저희가 선후배 사이였네요. 세상 참 좁아요. 그렇죠, 어머니? 어떻게 제가 어쩌다 보니 서방님네 가정사까지 책임져야 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었네요. 그러자 예비 시모가 그제야 큰일 났다 싶었던 모양이에요. 자기 소중한 아들내미 고생 덜 시키려면 무조건 동서도 열심히 벌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동서의 밥줄을 제가 쥐고 있다는 걸 이제서야 한 거죠. 너 이 자식들 내가 가만 안 둔다.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쳐?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냐? 아이고, 내가 못 산다 정말. 예비 시모는 얼빠진 채 저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서방님은 씩씩대고 동서는 제 눈치만 보며 벌벌 떨고 있고 예비 시부는 온갖 쌍욕을 하며 서방님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치고 있었죠. 그 광경을 보고 있자니 참 시댁에 인사하러 온 날은 무슨 드라마 같더라고요. 아니, 드라마보다 더한 난장판이었죠.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하다더니 그 말이 딱 맞았어요.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없구나 하며 여유롭게 서 있는데 갑자기 고성방가를 하며 방방 뛰던 시부가 정말 말 그대로 목덜미를 잡고 쓰러져 버리더군요. 쓰러져 버린 시부 때문에 그날은 응급실에 가면서 찜찜하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사자 직업이라고는 간호사인 저 하나뿐이고 다행히 예비시댁과 제가 일하는 병원이 가까워서 쓰러진 시부를 모시고 제가 일하는 병원으로 갔죠. 간호사를 무시하던 시부모에게 아주 제대로 본때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거였어요.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병원 선생님들께 일부러 막 아는 체를 하며 침대 하나를 얼른 만들어냈어요. 저희 시부모님 되실 분들이세요. 오늘 첫 만남인데 어쩌다 보니 아버님이 지금 쓰러지셔서 고혈압 있으신데 많이 흥분하셨어요. 빨리 선생님 불러주세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파인애플 꽁다리 주고 2년째라 무시하던 시모는 막상 응급실에 들어서니 말 한마디 뻥끗 못하고 바쁘고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의사와 간호사들 기세에 눌려 꿀먹은 벙어리처럼 서 있기만 했어요. 그날은 뭐 그렇게나 무시하던 간호사 며느리 덕을 톡톡히 보신 거였죠. 다행히 금방 병원으로 와 치료를 받았던 시아버지는 별 합병증이나 후유증 없이 회복을 했어요. 아유, 선생님, 저희 남편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뭘요. 여기 주연 선생님이 신속하게 병원으로 모시고 와서 응급처치해 주시고 상황 브리핑도 정확하고 자세하게 잘 해주신 덕에 사신 거예요. 병원에 아는 인맥 하나 있으면 평생 유용하다는데 며느님으로 두셔서 좋으시겠어요. 주연 선생님 정말 베테랑이셔서 반의사죠, 반의사. 아유, 선생님 민망하게 칭찬을 뭐 그렇게 하세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10년 넘는 경력이면 반의사 맞죠. 수술방 간호사 중에서도 실력 최고잖아요. 어쨌든 회복 잘하시고 무슨 일 있으시면 며느님께 부탁하세요. 저도 주연 선생님 봐서 최대한 신경 써드릴게요. 하여튼 며느리 잘 들이신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아주 당연히 당당하게 결혼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시부모님 두 분도 더 이상 제 앞에서 사자 직업이 어쩌고 저쩌고 하며 기세등등하게 저를 무시하고 까내릴 수도 없었죠. 오히려 그렇게나 무시하던 간호사 덕분에 병원에서 그 덕을 톡톡히 봤으니 말이에요. 쓰러진 시부 수술을 해줬던 선생님께 연신 감사 인사를 하던 와중에도 그 선생님이 제 칭찬을 그렇게나 하시며 제 덕에 빨리 봐드린 거라 생색을 대신 내주셨다고 해요. 그러니 시부모 입장에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세상에서 의사가 최고인 줄로만 알고 살다가 그 대단한 의사도 간호사인 며느리 덕을 봐야지만 의사 덕도 볼 수 있다는 걸 몸소 겪은 시부모님은 그날 이후 제 앞에서 벌벌 기다시피 했어요. 왜 직업을 사람보다 먼저 두고 벌벌 기는지, 우열을 가리는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굳이 한쪽을 골라야 한다면 무시당하는 쪽보다는 벌벌 기게 만드는 쪽이 낫더라고요. 예, 주연아, 그 혹시 말이다. 우리 이번 건강검진 너희 병원에서 받을 수 있니? 아니, 안 되면 말고 혹시나 해서 말이야. 아, 올해 하실 때 되셨나 봐요.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자리 꽉 찬 걸로 아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아, 참, 동서 요번에 정규직 전환된 거 소식 들으셨어요? 그래, 고맙다. 들었어. 덕분에 고맙다. 그러지 않아도 그 애 하나 키우는 것도 쉽지 않아 걱정했는데 네 덕분에 한시름 났지. 너한테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아, 생색내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어머님도 서방님 혼자 외벌이로 애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까 걱정되셨을 텐데 동서가 혹시 아직 이야기 못 드렸을까 봐 전해드린 거예요. 그날 이후로 동서가 어머님께 아직 잘 연락 안 드린다면서요. 동서와 서방님은 그날 거짓말이 탄로나고 나서는 시부모님과 서먹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아무래도 서방님 입장에서는 차마 부모라 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었던 원망 어린 말들을 거짓말이 탄로나 버린 틈에 모두 쏟아내버렸고 동서는 또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가 서로를 마주보는데 민망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시부모는 직업 귀천을 따지던 못된 성정 때문에 둘째 아들 내외에게 찬밥 신세가 되고 만 거였어요. 동서는 일하면서 사고치는 것도 없고 오히려 제게 그런 치부를 들킨 뒤부터는 민망했는지 병원에서 만나면 더 잘하려고 했어요. 가정사라는 개인적이고 프라이빗한 일에 함께 얽혀서 그런 나쁘끄러운 일을 공유했는데도 변함없이 일만은 열심히 하더군요. 그 일이 없었어도 원래 정규직으로 채용할 생각이었으나 전 오히려 그런 치부를 드러낸 후에도 꿋꿋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만큼은 동서를 개인적으로 모르는 체하고 예정했던 대로 정규직으로 고용했죠. 동서 채용 소식까지 손수 전해드리고 나니 이 집안에서 더 이상 저를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남편은 그 전까지는 사실 자기 부모님이 그 정도까지 형편없는 사람들인 줄 몰랐는데 나를 만나고 나서 그런 모습 처음 봤다며 무척이나 부끄러워했어요. 사실 연애할 때까지만 해도 엄마가 그렇게까지 직업 따지고 그러는 사람인 줄은 몰랐어. 이번에 당신 인사드리러 왔던 날이 내 인생에서 흑역사라면 흑역사야. 그날 박차고 나가주지 않아서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 박차고 나가면 뭐해. 난 처음부터 당신이 좋아서 당신이랑 살 생각이었는데. 그래, 솔직히 이야기하면 박차고 나가야 하나 싶기도 했어. 내가 지나가는 이야기로 며느리한테 남들이 다 먹고 남은 과일 주면서 아까우니까 먹어 치우라고 하는 시모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처음부터 과일 꼬다리만 주는 시모 이야기는 들어보지를 못했어. 이건 정말 친구한테도 말 못했다. 어디 가서 창피해서 말도 못해. 근데 서방님이랑 동서 덕분에 전세가 역전된 거야. 나한테는 뭐 그분들 덕이 아주 크지. 미안해. 나도 그 파인애플 보고 열불이 나서 눈이 뒤집힐 뻔했어. 앞으로 당신 과일은 무조건 내가 제일 좋은 거 내가 사다 줄게. 아니 그놈도 말이야. 친구한테 자기 와이프 의사인 척 거짓말을 좀 도와달라 부탁한 것도 어이가 없지만 그 친구놈이 그 부탁을 들어준 것도 어이가 없다. 나 참 엄마 아버지가 그때 딱 한 번 전화하고 병원에 들이닥쳤으니 망정이지. 아니 안 그랬으면 결혼하기도 전에 다 끝났을 거 아니야. 엄마 아버지도 그날이 병원에 온 첫날이자 마지막 날이었대. 완전 감쪽같이 속았어. 에이, 사실 사기잖아. 누가 사기 당할 줄 알면서 사기 당하나? 결혼 허락받으려고 직업을 거짓말한다? 그것도 의사라고? 현실에서 누가 감히 그런 상상이나 하겠어. 병원까지 찾아갔는데 명패까지 있으면 나 같아도 껌뻑 속아. 어머님 아버님이 껌뻑 속아 넘어가신 그 덕분에 나는 시부모님 시집살이 하나 없이 이렇게 마음 편히 결혼 생활한다. 당연하지. 그날 우리 부모님 무례한 거 다 보면서까지 당장 박차고 나가주지 않아서 내가 정말 고마워. 당신 앞으로 내가 모시고 살 거야. 난 무조건 당신 편. 그래, 당신이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 건강검진은 우리 병원에서 하시게 알아봐드린다 내가. 사실 시집살이 아주 없는 집이 몇이나 될까요? 시어머니들 다들 나는 신세대라고 하지만 그래도 들어보면 안 그런 척하면서 며느리에게 바라는 거 은근히 있더라고요. 박차고 나가서 또 다른 어떤 시댁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럴 바에야 차라리 제가 누르고 살 수 있는 시댁이 훨씬 더 낫지 않나요? 결혼한 이후로 남편은 무조건 제 편만 들어줘요. 당연히 시부모님이 저한테 더 이상 무례하게 굴거나 무시하는 행동은 하지 않으시니 남편이 가운데에서 난처할 일도 거의 없죠. 덕분에 저는 아주 편안하게 시집살이 하나 없이
며느리로서의 대접받을 거 잘 받으며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세상 참 좁고 직업에 귀천 없다는 말 딱 맞아요.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직업도 참 많고 하루하루 발빠르게 발전해 나가는 세상이다 보니 어떤 식으로라도 누군가의 덕을 볼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제 이야기 들으신 분들도 누군가의 직업, 지나가는 말로라도 무시하지 말고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 바라보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그게 꼭 보답할 테니 말이에요. 사실 어디다 이야기하자니 처음 시부모님에게 당했던 대접이 자존심도 상하고 부끄러워서 저를 아는 사람들에게 쉽게 말 못하겠더라고요. 특히나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행여나 제 이야기가 상처라도 될까 싶어 섣불리 이야기하지 못했는데 친구 하나에게 조심스레 해주니 완전 사이다라며 제보해보라길래 아주 큰맘 먹고 사연 보내게 되었어요.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